안녕하세요. 홍대킴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 투자가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데요. 상가에 대한 문의가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가를 매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리 확인하실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직접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투자가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실 경우에는 새 상가를 아예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 상가를 매입을 하셔서 임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를 이제 매입하실 때 어떻게 매입을 하시는지는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요. 투자 지역을 일단 꼼꼼히 비교를 하셔서 지역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셔서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 또 임대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 건물의 공부 서류 등을 확실하게 확인을 다 하시고, 또 그 필요하다면 담당 그 구청 공무원들에게, 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을 하시고, 또 그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등 다 치르신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맞추시는 것이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권 분석인데요. 상가 투자는 상권 분석이 참 중요합니다.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상권은 유동인구가 좀 많고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이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중개사님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직접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니시면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하셔서, 유동인구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개사님들이 주시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직접 체크해 보셔서 그 상권이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금액이나 현재 가지고 계신 자본금,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가를 살 때 물론 대출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실제로 낼 수 있는 투자금도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그래야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미리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가 대출은 이제 감정가나 또는 낙찰가율 등으로 기준으로 해서 금융사나 감정평가업자나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보셔서 비교하셔서 금액을 좀 비교하시면 좀 유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과 또 직접 투자하실 금액을 미리 파악하시고 상가 투자하실 금액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꼭 따져보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의미로 상가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얼마큼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세가 높다고 꼭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수익률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또 건물마다 다르고요.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중개사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적어서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매매가에서 월세, 월 임대료에서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제 연 임대료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은행 이자를 제합니다. 거기서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 더하기 은행 대출금을 더하세요. 그거를 나누어서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셔서 그 지역에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적당한지, 요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받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역세권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여러 군데 상가에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안전하게 역세권 상가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세권 상가는 조금 다른 상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교통이 편리하면 찾아오기가 편하고 그만큼 유리합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환승역 등의 더블 역세권, 버스 노선이 많은 곳과 아파트 단지 앞 상가 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말씀드린다면 권리금이 없는 곳보다는 권리금이 많이 형성된 곳의 상가가 훨씬 더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시는 목적에도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권리금이 너무 지나치게 싼 곳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공실이 좀 많거나 그러면 유동인구가 적을 수도 있고 상가적 위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노출이 좀 좋은 곳에 상가를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가의 위치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면 투자하시는데 그 목적이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가시거리가 좋은 것을 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층 상가, 코너 자리, 교차로 상가, 아파트 단지 앞에 4차선 도로에 접한 상가, 이런 상가들이 더 좋은 상가라고, 위치적으로 좋은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상위법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킴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 투자가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데요. 상가에 대한 문의가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가를 매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리 확인하실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직접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투자가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실 경우에는 새 상가를 아예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 상가를 매입을 하셔서 임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를 이제 매입하실 때 어떻게 매입을 하시는지는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요. 투자 지역을 일단 꼼꼼히 비교를 하셔서 지역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셔서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 또 임대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 건물의 공부 서류 등을 확실하게 확인을 다 하시고, 또 그 필요하다면 담당 그 구청 공무원들에게, 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을 하시고, 또 그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등 다 치르신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맞추시는 것이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권 분석인데요. 상가 투자는 상권 분석이 참 중요합니다.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상권은 유동인구가 좀 많고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이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중개사님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직접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니시면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하셔서 유동인구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개사님들이 주시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직접 체크해 보셔서 그 상권이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금액이나 현재 가지고 계신 자본금,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가를 살 때 물론 대출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실제로 낼 수 있는 투자금도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그래야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미리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가 대출은 이제 감정가나 또는 낙찰가율 등으로 기준으로 해서 금융사나 감정평가업자나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보셔서 비교하셔서 금액을 좀 비교하시면 좀 유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과 또 직접 투자하실 금액을 미리 파악하시고 상가 투자하실 금액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꼭 따져보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의미로 상가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얼마큼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세가 높다고 꼭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수익률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또 건물마다 다르고요.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뭐 해당 중개사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뭐 적어서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매매가에서 월세, 월 임대료에서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제 연 임대료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은행 이자를 제합니다. 거기서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 더하기 은행 대출금을 더하세요. 그거를 나눠서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셔서 그 지역에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적당한지, 요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받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계산을 해 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역세권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여러 군데 상가에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안전하게 역세권 상가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세권 상가는 조금 다른 상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교통이 편리하면 찾아오기가 편하고 그만큼 유리합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환승역 등의 더블 역세권, 버스 노선이 많은 곳과 아파트 단지 앞 상가 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말씀드린다면 권리금이 없는 곳보다는 권리금이 많이 형성된 곳의 상가가 훨씬 더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시는 목적에도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권리금이 너무 지나치게 싼 곳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공실이 좀 많거나 그러면 유동인구가 적을 수도 있고 상가적 위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노출이 좀 좋은 곳에 상가를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가의 위치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면 투자하시는데 그 목적이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가시거리가 좋은 곳을 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층 상가, 코너 자리, 교차로 상가, 아파트 단지 앞에 4차선 도로에 접한 상가, 이런 상가들이 더 좋은 상가라고, 위치적으로 좋은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상위법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